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에 개최된 권역별 토론회에서 선정된 서울균형발전 7대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찬반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해 서울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찾아가는 역류와 인성예절버스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역류와 인성버스는 경기도 인성체험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연천, 가평, 포천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버스가 찾아가 역류와 체험형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밀착행정의 일환입니다. 인성버스 프로그램은 역류아에게 적합한 미디어 기반 놀이 체험식 인성교육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버스 운영으로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역류아 및 양육자에게 양질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인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별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농촌 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6개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어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구 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합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정책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 개념을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서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시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민선 7기 투자 출연기관 혁신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 방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관계부서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각 기관별 구체적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입찰 담합 판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담합 의심건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북구 산격동과 달서구 죽전동, 중구 성내동과 동산동, 서구 비산동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는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에 이 5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남 김해시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대처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김은성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의 종류, 실제 사례, 대처 방법, 신고 요령 등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약 50억 원 투입했고 하반기에도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600여 개의 소상공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수출, 내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완성차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줄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감소했는데요. 이는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한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10월에는 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일자리 추진위원회 시민위원을 확충합니다. 시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세종시는 11월 중 시민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새로운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물순환 정책을 실행하면 온실가스 발생 및 열섬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순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120억 원, 2025년까지는 7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양시가 기금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 운용기금을 폐지하고 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인데요. 고양시는 폐지되는 기금 약 74억 원을 내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생 대출과 연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지난 2014년 말 6,193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대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겼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년 대학생들이 신용불량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